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생활비를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사실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지는 부모의 사랑이지만 이 결정이 내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40% 이상이 자녀 또는 손주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험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뒤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 시작한 도움인데 그 끝이 내 은퇴 이후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 생활비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적절할까를 주제로 중장년층 여러분께 전문적인 인사이트와 현실적인 대비 전략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1. 자녀 생활비 현황. 통계로 본 실제 사례. 실제로 몇 분이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계실까요? 통계청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약 42%가 자녀 또는 손주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만원 이상 꾸준히 지원하는 분은 약 20%였고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도 7%가 넘어갑니다. 예컨대 월 50만원을 지원한 가정이라면 연 600만원, 5년이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셈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일시 지출이 아닙니다. 꾸준한 지원은 내 노후 자산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누수로 이어집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내 건강 보험비, 식비, 보험료 등 기본 생활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챕터 2. 왜 부모는 지원을 그만두기 어려워할까? 정서적 의무감의 무게. 내가 도와줘야 자식이 버티지라는 생각. 참으로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잘 키우는 것이 부모 역할이고 의무라는 가치관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서적 의무감이 내 건강이나 생활 안정에 부담이 된다면 조심해야 할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부부가 새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일부를 부모에게 의존할 경우 한 번은 괜찮아 보여도 이어지는 생활비 지원까지 포함되면 매달 50에서 100만원 이상이 누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간 100만원을 지원하면 총 1억 2천만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은퇴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누적된 압박이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챕터 3. 자녀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도움인가 기대인가? 상대의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인식입니다. 2021년 서울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이 30대 자녀의 약 60%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하며 당연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부모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랑이라 여기지만 자녀는 이를 기대하거나 권리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편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감사 대신 의무감과 부담을 느끼고 자녀는 고마움보다 지원을 당연히 요구하는 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가족 간 신뢰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부모는 미안함과 상처를 동시에 쌓게 됩니다. 챕터 4. 부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돈 이야기는 부부관계에서 덧대기가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한쪽 배우자는 이 지원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손주 교육은 부모 역할, 사랑이자 책임이다라고 맞섰다 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 신뢰가 흔들리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보면 결국 암묵적으로 남은 노후 자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부가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불화와 경제적 불안은 함께 발생하게 되어 심리적 고통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챕터 5. 노후 붕괴의 주범. 자녀 지원 과잉.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은퇴 후 자산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녀 및 손주 지원 과잉입니다. 일부는 자녀 결혼식 비용, 아파트 전세 보증금, 손주 교육비를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부족하여 다시 자녀에게 경제적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러한 반복된 패턴은 예비 은퇴자에게 치명적입니다. 간병이나 병원비처럼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더 이상 대응이 어려운 재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도움은 사랑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노후 전체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챕터 6.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적당할까? 선 긋기의 기준.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도움이 어느 순간 희생으로 바뀌고 결국 내 삶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가 적당한 지원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노후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 생활비, 향후 필요, 자금 간병, 병원비, 여가 비용 등을 명확히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원인데 연금이 180만원이라면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은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기적이고 제한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령 월 20만원까지만 1년간 지원한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스스로도 심리적 부담이 덜하고 자녀도 더 책임감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기준을 명확히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챕터 7. 말보다 중요한 건 공식화, 가계 합의서의 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건데 뭘 계약서까지 써?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적 지원은 명확히 공식화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원 합의서라는 형태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예시는 자녀 부부 실직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비 보조. 지원 금액과 기간, 예시는 월 30만원, 총 12개월. 종료 조건, 예시는 재취업 시 자동 종료.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보다 상호간 책임감을 만드는 심리적 약속의 의미가 큽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의 돈은 무한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부간에도 미리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챕터 8. 실제 사례로 보는 지혜로운 지원 방식. 현장에서 만난 많은 중장년 부부들은 처음에는 내가 도와주면 자녀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산이 줄어들면서 후회와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7세 김모 씨 부부는 딸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2년간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지 싶었지만 손주의 사립 유치원 입학 비용까지 보태주며 결국 3년간 2천만 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했고 그 비용은 본인의 개인연금 해지로 메우게 되었습니다. 반면 경기 지역의 62세 이모 씨는 지원을 요청한 아들에게 우리 연금으로 생활이 빠듯하다. 단 자녀가 아플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까지는 도울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모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지원의 유무보다 방식과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챕터 9. 전문가가 추천하는 노후 재정 설계 체크리스트.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 도와줘도 되나요? 그럴 때 저는 아래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문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내 연금으로 80세까지 생계 유지 가능한가? 둘째,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간병비 최소 1,000만 원 이상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는가? 셋째, 지원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가? 한 번의 도움인지 지속적인 부담인지? 넷째, 배우자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했는가? 다섯째, 지원 이후 나 스스로의 행복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가? 이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지원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노후 재정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현재 자산이 아니라 예상 지출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도움이 아닌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지원 방식입니다. 챕터 10. 자녀를 위한 진짜 도움은 독립할 수 있는 환경.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짜 도움은 자녀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재정 자립을 늦추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기적인 지원 대신 자녀가 재무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금융 상담 전문가나 가계부, 코칭 등을 추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모의 은퇴 재정 상태를 정확히 공개하고 가정 전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의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이제는 나의 노후와 자녀의 삶이 모두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게 생활비를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가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내 노후의 안정, 가족 간 신뢰와 독립성 모두가 걸려있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수반할 때 더욱 빛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퇴가 불안이 아닌 존중과 행복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든든히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정보와 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